자, 이 밑에 카테고리 메뉴로 가볼게요. 여기는 카테고리의 이름들을 설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공지사항, 판매자 정보와 같은 각각의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필요 없는 메뉴는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메뉴를 열어놓고 필요 없는 메뉴는 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많이 건들 부분은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설명했고요. 자, 일단 그 옆에 이제 그 밑에 프로모션 이미지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제가 여러 가지 프로모션 이미지들을 넣어 놓았는데요. 프로모션 이미지는 최대 1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 장만 넣게 되면 고정해서 나와 있는 거고, 여러 장을 넣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아까 여기 스토어 관리에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스토어 이름까지 봤다면 그 밑에 카테고리 메뉴에 대한 건 설명만 간단히 했고, 그 다음 이제 프로모션 이미지 여기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사이즈를 만들 건데 여기 PC 이미지의 권장 사이즈가 1920에 4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미리 캔버스로 와서 파일에 새 디자인 만들기 하고 사이즈를 1920에 세로는 400으로 맞추고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좀 길쭉하게 창이 나왔는데요. 여기다가 기획전을 디자인하시면 돼요. 조만간이면 설 연휴니까 그냥 설 연휴 관련된 기획전 모양으로 꾸며볼게요. 1920에 400이에요. 자, 제가 템플릿에다가 이렇게 쳐보니까 이거는 이제 추석맞이 선물 세트긴 한데 추석하고 설하고 좀 비슷하게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 디자인을 조금 꾸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좀 디자인을 꾸몄습니다. 그러고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PNG로 고해상도 다운로드. 혹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뜨면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 해서 다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고 다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PC 이미지에 클릭하신 후에 이미지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좀 전에 저장한 걸로 선택해서 바꾸시고 적용하기.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집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당겨도 됐었네요. 조금 더 수정해 볼게요. 마음에 들게 되셨으면 적용하기 눌러서 적용하시면 되세요. 여기 기획 전 바로가기라는 버튼 모양은 현재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누르면 다른 이미지로 넘어가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미지 링크에 URL을 넣거나 상품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연결할 상품은 없기 때문에 링크 없음을 눌러 놓을게요. 자, 모바일 이미지도 제작을 할 겁니다. 아까 얘가 이제 1920에 400으로 했는데 모바일은 750에 600이라고 적혀 있네요. 권장 사이즈가. 그러면 여기 이 이미지를 수정할 건데 얘를 여기서 직접 입력. 사이즈가 아까 보니까 750에 600으로 적혀 있죠. 750에 하이트는 600. 이렇게 적용하면 여기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럼 얘를 이제 위치를 수정을 해서 모양에 어울리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고해상도 다운로드 이름을 좀 다르게 해서 모바일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저장이 되면은 여기 모바일 이미지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고 적용하시면 적용되었습니다 나오면서 바뀌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제 선택하시고 나서 제목 부분인데요. 여기 제목을 입력하세요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지워버리시고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모바일에선 이렇게 보일 거고 PC에선 이렇게 보일 건데
둘 다 지금 현재 이미지 링크는 링크 없음을 했기 때문에 기획 전 바로가기라는 이 버튼 모양을 그렸더라도 클릭하면 아무데로 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결할 주소가 있다면 여기 URL을 넣어서 연결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만들게요. 되신 분은 전체 적용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로고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팅이 돼서 바뀌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투명한 배경으로 설정해야 돼요. 아니요, 투명한 배경 하지 마세요. 네. 투명한 배경으로 했던 이유가 얘는 이제 모바일일 때 모양이 이렇게 지그재그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컬러 테마 부분에서 여기서 표시되는 거를 제가 설정을 해놓으면 안 이쁘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투명한 배경으로 넣은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투명한 배경으로 넣으실 필요가 없죠. GMB 배경 화이트 적용 요거는요 체크를 풀어놓으면은 저도 이렇게 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내가 흰색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요 모바일 GMB 배경 화이트 적용을 체크해 놓으면 흰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니까 혹시 아까 요런 배경이 싫으신 분은 요거 체크해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프로모션 이미지 하나 만드시는 것까지 해보시고 어차피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상품을 올리고 나서도 또 수정을 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미리 캠퍼스에 있는 테마를 조금만 바꿔서 만드는 걸로 할게요. 스토어 및 셀러 정보를 좀 볼게요. 스토어 및 셀러 정보에서는 우리가 투데이 방문자 수나 아니면 스토어 등급 등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방문수가 몇 개나 되고 이런 내용들이 원래 뜨게 돼 있는데 내가 가리고 싶다면 요거 이렇게 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어 등급도 씨앗이나 새싹 등급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등급들은 여기 스토어 등급이 표시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것도 만약 가릴 거면 가릴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객 혜택 배너 가볼게요. 고객 혜택 배너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는 여름 상품 기획전이라고 적어서 그냥 배너를 만들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어떤 고객에 대한 어떤 혜택 배너를 설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자유 배너에서 만든 거고 고객 혜택 배너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알림을 넣어놓으면 알림을 뭐 받는 쿠폰이 있다라든지 이런 배너가 뜨는 거라 여기서는 우리가 세팅하는 메뉴는 아닙니다. 자유 배너라는 것은요. 여기 이제 내가 PC나 모바일에 배너를 직접 넣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전이라든지 어디로 가는 어떤 링크를 넣어서 배너를 만들 때 이런 자유 배너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 상품은 상품의 모양, 디자인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어떤 상품들이 앞에 뜨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맞출 수가 있고요. 신상품이나 베스트 리뷰 상품 등이 있어요. 그리고 기획전에 대한 거는 이제 기획전 배너에서 등록하신 기획전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거라 요거는 이제 기획전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푸터라는 부분은 요 밑에 있는 스토어 로고를 다시 내가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툴을 이용해서 만드시거나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스토어 관리는 요 정도 꾸며 보시고요. 나중에 상품들이 더 쌓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배치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다 꾸몄으니까 전체 적용하기 한 번만 누를게요. 그럼 저장 완료라고 떴고 확인 누르신 후에 나가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컴포넌트들을 꾸며 보았고요. 페이지는 이번에는
121페이지를 봐주세요. 저희 스마트 스토어 상품 설정하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상품을 등록해 볼 건데요. 등록하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쓱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앤 스마트 스토어 예제를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은 상태시죠? 만약에 다운을 안 받았다면 지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반을 하다 보면은 예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정콩을 한번 등록해보는 절차를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검정콩 예제가 필요하겠죠? 일단 위쪽에 새 탭 하나만 열어주세요. 그리고 일단 네이버로 갈게요. 네이버.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회사가 영진닷컴이거든요. 영진닷컴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진닷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영진닷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보고 여기 브록시디 다운로드 들어가 볼게요. 자, 브록시디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 책에 대한 걸 찾을 거니까 검색란을 활용할게요. 쓱이라고 적은 후에 검색을 해보시면 쓱싹 시리즈들이 쫙 보입니다. 이 책은 쓱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앤 스마트 스토어 이므로 요거 6964번 번호 두 번째 있죠? 요거 브록 CD 다운로드를 누를게요. 그러고 CD 원점집을 클릭하셔서 어디다가 받을까? 일단 저희 폴더 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지금 저장하시는 폴더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바탕화면에 제 이름 폴더에다 받을 거고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쓱싹 스마트 스토어라고 적어서 다운을 받도록 할게요. 집에서도 연습해 보실 거면 USB에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 USB가 없으신 분은 본인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게 다 받아지면 파일 열기 눌러서 압축 풀기를 한번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풀기 하면은 압축이 풀려질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압축까지 풀어주세요. 자, 상품 관리를 눌러 들어가시면 상품 등록이 보입니다. 두 번째 메뉴에 있죠? 자, 상품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올려볼 거는 책 예제에 있는 검정콩을 올려볼 겁니다. 여기는 네이버 도착 보장이라는 요즘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 오픈했다라는 내용이니까 요거 창은 닫을게요. 자, 카테고리 명서부터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요 카테고리 명은 콩이라고 한번 적어 볼까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지금 우리가 콩 팔 거니까 콩. 그러면 요런 식으로 아이고 땅콩잼이 골라졌네. 다시 콩. 그러면 요렇게 콩들이 쫙 떠요. 거기서 해당하는 게 식품, 농산물의 잡곡, 혼합곡의 콩이죠. 요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설정이 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나중에 우리가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올릴 때 이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다가 내가 올릴 제품이 검정콩 1kg이다. 예를 들어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검색해서 쇼핑으로 가보시면 이 검정콩 1kg이 식품 농산물의 잡곡 혼합곡의 콩에 있구나. 요걸 보시고 넣게 되는 거다 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그냥 책에 입력되어 있는 대로 적었지만 나중엔 이렇게 해서 찾을 거예요. 자, 카테고리 잘 찾아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 상품 명서부터 볼게요.
여기 작성하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동그란 표시가 나타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빨간 동그란 표시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필수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물음표가 있죠. 요거는 도움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명을 적을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요런 것들을 이렇게 물음표를 눌러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밑에다가 상품명을 적을 건데요. 상품명은 책에 적혀 있는 대로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이라고 적을게요. 현재는. 자,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밑에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눌러보시면 검색 품질 체크 항목에 맞게 잘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 상품명의 경우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도록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적기보다 예를 들어서 검정콩이라고 한다면 검정콩 제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처럼 뭐 1kg이라든지 이런 그람수나 이런 내용도 아마 적어서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거는 연습이니까 적으셔도 되고 두셔도 되고 상관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진짜 콩 빨 건 아니니까. 블랙푸드 검정콩이 빨간색이 지금 괜찮아요. 네, 여기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거는 오타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혹시 잘 보이실 수 있게 제가 좀 확대 좀 할게요. 요렇게 저도 빨간 줄 있죠? 그대로 두셔도 되세요. 만약에 얘가 키워드라고 한다면 국내산 검정콩 또는 검정콩 1kg, 국내산 검정콩 1kg 요런 정도가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해서 나중에 상품명을 적으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요 상품명 안에 적절하게 들어가도록 한 두세 개 정도가 혼합돼서 만들어지게끔 상품명을 지어주셔야 검색에서도 더 도움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판매가는 얼마로 올렸나 봤더니 얘는 10만원 올렸네요. 뭐 10만원을 하시든 100만원을 하시든 편한 대로 적어주세요. 아직은 얘가 우리가 진짜 파는 게 아니다 보니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예지에서도 그냥 10만원으로 그냥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할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판매가대로 팔 거냐 아니면 판매가에 약간 할인가를 붙여가지고 팔 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10만원으로 판매가를 해놓고 할인을 설정해서 전체 뭐 할인을 예를 들어 뭐 1,000원을 할인을 해서 99,000원에 팔겠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넣게 된다면 10만원만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10만원 찍 긋고 99,000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할인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기본 할인을 적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기는 해요. 혹시 적어보실 분은 체크하시고 아니면 그냥 설정 안 하면서 지금은 간단하게 올려볼게요. 판매 기간은 설정함과 설정 안 함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채 올립니다. 그랬을 때는 계속해서 판매가 되는 걸로 처리가 돼 있겠죠. 자, 부가세는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 영세 상품이 있는데요. 만약 일반적인 재화나 잡화 정도라면 과세 상품일 거예요. 근데 농축수 임산물, 즉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시 상품이다 라고 했을 때는 면세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부가세 사항에 따라서 입력하시면 되고 지금 예제에서는 면세 상품이 맞으므로 면세 상품을 골라 놓을게요. 자, 네이버 풀필먼트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쿠팡에 보면은 제트 배송이라든지 로켓 배송 이런 서비스들 알고 계시죠? 왜 배송이 빨리빨리 되는 서비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있냐면 보통은 판매자가 주문이 일어나면은 판매자가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로켓 배송의 경우는 판매자들에게 상품을 받아서 일단은 물류창고에다 보관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주문이 일어나면 바로 보내기 때문에
더욱더 배송기간을 빠르게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만든 게 풀필먼트라고 해서 유통업체랑 거래를 맺어가지고 실제 배송이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네이버 풀필먼트라고 해요. 일단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고 수량 보도록 할까요? 지금 우리가 실제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올리는 게 아니지만 재고가 있다고 일단 한 개 정도만 좀 적어보죠. 한 개. 네, 책에서 그냥 한 개 해서요. 10개를 적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진짜 팔 건 아니라서 이거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옵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할게요. 책에는 옵션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저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볼까 해요. 자, 우리가 콩을 팔 때요. 이런 경우가 있죠. 콩을 1kg를 파는 경우가 있고 2kg를 파는 경우가 있고 또는 콩을 팔 때 포장이 뭐 잘 되어 있는 거 아니면 포장이 좀 떨어지는 비품용 그러니까 약간 좀 품질이 안 좋은 거 이렇게 파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귤 같은 경우는 몇 킬로 이렇게 나눠져서 박스대로 팔기도 할 테고 소과 중과 대과 이런 식으로 팔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옵션으로 구분해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옵션을 제가 설정 안 함을 눌러서 펼쳐보면은 이렇게 선택형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옵션은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옵션 구성에는 단독형과 조합형이 있는데요. 단독형은 그냥 컬러만 달라질 때 이용하는 게 단독형이고 조합형 같은 경우는 옵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게 있다면 조합형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옵션을 설정한다면 조합형이 맞겠죠. 옵션명은 하나, 둘, 세 개를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 옷을 판매한다 라고 한다면 옷은 색상이나 아니면은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옵션명 개수를 만약 2개로 해서 설정하게 된다면 옵션 첫 번째가 뭐 컬러, 두 번째가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흰색, 검정, 회색 뭐 예를 들어 사이즈는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고 옵션 목록으로 설정을 하면은 컬러랑 사이즈를 우리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옵션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매할 게 단품이죠. 그러면 요 옵션을 설정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품 그냥 하나짜리 그러니까는 따로 고르지 않아도 되는 걸 판매한다 라고 한다면 옵션은 설정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의류 같은 경우는 색깔이라든지 사이즈를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옵션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콩을 팔 거고 콩 그냥 1kg 뭐 또는 딱 정해져 있는 대로만 팔 거다 라고 한다면 옵션은 설정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는 설정 안 함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기본적으로 쉽게 하기로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만약에 여기까지 아직 잘 못하셨다면 제가 조금 체크해보고 나머지 것들도 설명드리려고요. 잠깐 그러면 자, 여기 대표 이미지는요. 보통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쇼핑몰에서 아까 검정콩 1kg를 찾아보면은 제가 이렇게 1kg를 찾아봤잖아요. 아까 이때 요 앞에 뜨는 요 그림들 있죠. 얘네들이 바로 대표 이미지고요. 여기 만약에 제가 솔직한 농부네를 들어갔어요. 그럼 요 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죠. 요게 추가 이미지.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 상품에 대한 소개들이 보이죠. 요게 이제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대표 이미지는 권장 크기는 1000에 1000픽셀로 만듭니다. 즉 1대1 사이즈로 넣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플러스 눌러서 이미지를 넣을게요. 내 사진 눌러서 선택하시고 지금 가져올 게 122페이지 4번이네요. 우리 건강 6번을 대표 이미지로 넣어볼까요? 그럼 아까 쓱싹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건강 6번을 선택해서 열기 하시면 대표 이미지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렇게요. 추가 이미지는 아까 대표 이미지 밑에 조그만하게 뜬 이미지로 추가 이미지를 누르면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이미지로 바뀌어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건강 5번, 7번, 8번을 가져왔네요. 자, 그러면 저도 플러스 내 사진 눌러서 건강 5번 컨트롤 누르면서 7번, 8번 이렇게를 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이미지에는 이미지를 9개까지 가져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추가 이미지가 많다면 많이 넣으셔도 돼요. 지금은 예제에서 3개를 넣었기 때문에 저도 3개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은 추가 이미지가 올라가겠죠? 동영상은 혹시 동영상이 있다면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추가 이미지 맨 끝에 동영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동영상을 넣었을 땐 상세 페이지 맨 앞쪽에 동영상이 여기 넣었던 동영상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집어넣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들어오셨다면 상세 설명할 거거든요. 상세 설명은 직접 작성과 HTML 작성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직접 작성은 스마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HTML 작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여러 개 몰에다가 상품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HTML로 그 이미지를 주소를 복사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HTML 작성이에요. 지금은 직접 작성으로 할 거고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라는 창으로 들어와졌어요.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네, 그렇죠. 원래 포토샵으로 이쁘게 만든 게 있으면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저희는 지금 포토샵으로 만들 게 아니라 간단하게 여기다 글과 그림을 넣어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바로 적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124페이지 참고해서 적을 거고요. 일단 앞에다가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적긴 적었는데 너무 글씨가 작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에 해당이 되니까 블록을 지정하고 글씨 크기를 좀 키워볼까요? 선택해서 한 24포인트? 좀 더 크게 하실 거면 좀 더 크게 해도 돼요. 28포인트 할까요? 여기 B는 진하게. 그리고 얘가 가운데다가 놓을 거니까 여기가 가운데 정렬. 정렬 방식의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면 가운데에 예쁘게 글씨를 넣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은 또 블록 지정해서 글씨를 내가 원하는 정도의 크기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넣어져 있는 건 인용구라고 합니다. 여기 인용구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는데요. 여기다 적을게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적었고 이 밑에다가는 내가 이제 사진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위쪽에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을 클릭해서 넣으시면 돼요. 내 사진 불러오기에 내 사진을 클릭하시고 요거 무슨 사진 같아요? 건강 7번 넣을까요? 건강 7번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건강 7번 사진이 이렇게 업로드가 될 겁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이 녹색바가 요 끝까지 갈 때쯤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자, 이 밑에 커서를 찍어 주시고요. 여기 인용구 옆에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서 이번엔 125페이지 2번에 있는 검정콩이 효능을 넣을게요. 자, 버티컬 라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게 뜰 거고 여기다 적겠습니다. 검정콩의 효능 적고 밑에다가 클릭하셔서 1번 해서 계속 적을게요. 사 번 적고 엔터 치니까 5번이 생겼는데 또 한 번 엔터 치면 5번이 사라져요. 사진을 눌러서 내 사진으로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5번하고 6번을 해볼까요? 5번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6번을 선택한 후에 열기를 누르면 두 사진이 일단 가져와질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셨다면 이 사진을 요 옆으로 갖다 붙일게요. 아래에 있는 사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고 가면 이렇게 옆으로 옮길 때 녹색 선이 생겨요. 이때 놓으시면 이렇게 두 장이 옆으로 붙습니다. 자, 밑에 클릭하시고 여기 인용구를 넣어서 적으면 되겠죠? 검정콩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해서 밑에 클릭하시고 1 검정콩은 그냥
이렇게 내용 적고 이 밑에다가 사진을 넣으시면 되겠죠? 내 사진 해서 건강 9번 넣고 이렇게. 자, 어렵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126페이지, 127페이지에는 스마트 에디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다 작성하신 분은 여기 등록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건강 9예요? 건강 9번 넣은 것 같죠? 아무거나 사실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미리 보기를 눌러보았을 때 실제로는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림만 여기서 안 뜨는 거니까 이렇게. 자, 상품 주요 정보 부분에 여기 옆에 표시 보이죠? 요거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모델명 브랜드에서 뭐 쭉 뜨는데요. 이건 이제 브랜드별로 검색할 때 찾아지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라서 우린 사실 검정콩이 브랜드가 있진 않죠. 여기는 냅둘게요. 제조사도 내비두고 상품 속성 부분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대략적으로 그냥 눌러주세요. 원산지, 지금 국내산이라고 했으니까 국산으로 할까요? 무게는 1kg라고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0.5에서 2kg가 맞을 거고 실제 값은 여기다 1kg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형태는 여기서 그냥 건조콩 정도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상품 속성을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입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이 있는데요. 인증 대상이라면 인증을 고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인증 대상이 아니라면 친환경 인증 대상 아님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인증 정보 따로 넣을 필요 없고요. 원산지는 아까 국산이라 했으니까 국산. 그리고 뭐 경기도 뭐 어디 아무데나 그냥 고를게요. 상품 상태 지금 신상품으로 일단 놓도록 하고 여기서 맞춤 제작이나 제조일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품 정보들을 입력을 하셨다면 이번엔 상품 정보 제공 곳이라는 게 떴어요. 여기서도 옆에 있는 이 체크 표시를 누르셔서 상품군을 고를게요. 여기서는 우리 어디에 속할까요? 식품, 농축, 수산물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적을 게 꽤 많은데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품 상세 참조라는 게 쭉 적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의 상세 페이지가 잘 적혀 있다면 이거를 일일이 적지 않고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정말 상품을 팔 때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면은 사람들이 더 사는데 도움을 받겠죠? 그럴 땐 요런 데에다가 각각 더 입력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나중에 판매하실 때도 위탁 판매 같은 경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상세 참조가 쭉 적혔을 거고요. 이 밑에 이제 배송서부터. 자, 배송은 옆에 체크 누르시고 배송 우리가 택배로 배송할 거니까 택배 배송. 택배사는 그냥 아무데나 고르세요. 그냥 대한통운 할게요. 지금은. 근데 이거를 택배사를 우리가 대한통운으로 줬다고 꼭 대한통운으로 보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내가 편한 택배사로 그냥 보내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제 거래처로 택배사 계약을 맺었다면은 그때는 정확하게 적으면 되겠죠.
자, 배송은 일반 배송으로 할게요. 그 다음 묶음 배송은 가능하냐 불가하냐를 선택을 하는데요. 만약에 묶음 배송이 가능하다면, 내가 예를 들어 상품을 사입해서 갖고 있다면 묶음 배송을 가능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아니라 위탁을 해서 배송을 하는 거다, 그렇다면 불가, 개별 계산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묶음 배송은 가능으로 하시나 불가로 하시나 본인이 편한 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별 배송비는 상품에 대한 배송비인데, 우리 유료 배송하실 거면 유료, 그러고 배송비는 보통 3,000원 하죠? 일단 3,000원 적어 놓을게요. 결제 방식은 착불 또는 선결제로 할 거면 착불 또는 선결제, 아니면 선결제로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도서상 간 추가 배송비가 있다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3권역으로 해서 제주도는 3,000원, 제주의 도서상관은 5,000원 이렇게 줬는데, 이거는 택배사 그 사정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별도 설치할 거 없으니까 없음으로 했고요. 출고지는 아마 기본적으로 판매자 주소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반품 교환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택배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자면은 기본 택배사를 바꿀 수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 개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택배사가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맺어져 있는 한진택배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 배송비, 반품 배송비는 아까 우리가 배송비 설정한 게 3,000원이었으니까 뭐 반품했을 때 뭐 3,000원을 받을 거다, 교환을 왔다 갔다 하니까 6,000원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AS 특이사항인데요. AS 특이사항에 AS 전화번호 간단하게 대충 적어주시고, AS 안내에도 가볍게 안내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AS 전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자 특이사항은 따로 적을 사항은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잘 됐는지 먼저 보고요. 조금 안 되신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또 체크해 볼게요. 그럼 이제 추가 상품하고 나머지 이 부분까지만 채우면 끝나요. 자, 일단 AS 안내까지 작성해 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을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추가 상품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 내가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이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상품을 또 살 수 있게 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수제 비누를 파는데, 수제 비누를 사는 사람들은 수제 비누를 쓸 때 이용할 뭐 비누각이나 비누망, 요런 어떤 제품들을 더 추가로 팔 거다, 이럴 때 추가 상품을 넣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설정 안 할 것이므로 넘어갈게요. 자, 구매 혜택 조건도 살짝 확인해 보고 넘어갈까 하는데, 일단 옆에 펼쳐서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 구매 수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개부터 구매가 가능하지만, 내가 이벤트 상품이나 만약 해외 배송으로, 해외 구매 대행으로 건강식품 같은 거 파시는 분들 보면요,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6개 이상 구매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해외는 이제 배송비가 좀 비싸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배송하는 게 조금 더 판매자 쪽에서는 이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최소 구매 수량을 걸고요. 보통은 그냥 두시면 돼요. 최대 구매 수량은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회사 같은 데서 이벤트 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어떤 이벤트도 있었냐면 여성복 쇼핑몰이었는데 나시티를 팔아요. 근데 원래 하나당 이제 원가가 있을 건데, 하나당 예를 들어서 뭐 500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잔뜩 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미끼 상품으로 다른 상품들을 사게끔 하기 위한 목적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회 구매 시에 또는 1인 구매 시에 최대 뭐 한 개만 사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걸 걸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막 사재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이제 1회 구매 수량을 설정을 안 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나시만 한 20벌, 30벌 막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판매자가 이제 다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취소해 주세요를 하면서 이제 해프닝으로 마무리 지어지긴 했는데, 그런 수고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이벤트를 걸 때는 이런 최대 구매 수량을 걸어주시면 좋겠죠. 자, 복수 구매 할인은 이런 건데요. 우리가 여러 개 사면은 할인해 주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복수 구매를 해서 뭐 5만 원 이상 구매 시 얼마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복수 구매 할인을 설정해 주는 게 가능해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를 상품 구매 시에 지급할 수도 있고 리뷰 작성 시에 지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뷰 작성 시 지급한다면 텍스트 리뷰 작성할 때 얼마, 한 달 사용 텍스트 리뷰 작성할 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뷰가 적힐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아마 설명은 드렸겠지만 상품 리뷰를 적으려면 구매 확정을 해야 리뷰를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매 확정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도 빨리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일단 볼 때 아무 리뷰가 없는 것보다 좋은 리뷰가 있는 상품들의 경우는 구매 결정이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아, 이거 사야지 이런 생각을 더 빨리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리뷰라는 게 되게 쇼핑몰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리뷰 작성 시에 어느 정도 포인트를 주거나 이벤트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사은품이 있다면 적으시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검색 설정. 자, 여기서 이제 검색어를 설정하는데 SEO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SEO가 뭐냐면 사람들이 검색할 때 그 검색어가 이제 태그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상위 노출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몇 번째 위치에 뜨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말하면 검색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했을 때 보통 나오게 할 것인지 태그들을 설정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태그들이 마땅히 없다면 태그 직접 입력해서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검은 콩, 뭐 서리태, 우리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국산 검정콩 뭐 이런 식으로 더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적어보고 검색에 적용된 태그를 보면은 제가 아까 적은 국산 검정콩은 태그 사전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 얘는 빼고 더 적을 수 있는 태그들을 적으시면 돼요. 또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에는 페이지 타이틀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상품명이 들어가게 되고, 메타 디스크립션에는 우리 쇼핑몰의 정보가 들어가요. 우리 쇼핑몰 소개글 적었던 거 있죠. 그게 들어가니까 이 위치가 굳이 소개글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땐 이 상품에 대한 간단한 태그들을 아까 태그 사전에 없던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서 꾸며주셔도 되겠죠. 자, 이런 걸 넣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정콩에서 이렇게 찾아서 쇼핑해서 볼 때 얘네들이 뜨는 순서, 순위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네이버에는 크롤러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는데, 검색에 이제 해주는, 검색 엔진에 올려주는 그런 로봇이 있는데, 걔네들이 정보를 수집할 때 여기 있는 태그들의 정보들을 가져다가 활용도 하기 때문에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골치는 아프겠지만 나중에는 태그를 그냥 더 집어넣는다라는 의미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안 적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판매자라고 한다면 보통 적고 있습니다. 자, 판매자 코드 여기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별로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가지 몰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품들이. 그러면 얘는 어느 몰에서 가져왔다라든지 어느 정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구분 기호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걸 넣는 란이라서 실제로는
필요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노출 채널에는 스마트 스토어 체크돼 있고 네이버 쇼핑 체크돼 있죠? 네, 그대로 검색 품질 체크해 보면 아까 브랜드랑 제조사는 넣지 않았으므로 점검 필요가 뜰 텐데요. 뭐 콩 자체가 브랜드가 있거나 제조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확인할게요. 그러고 저장하기 하시면 상품이 올라갑니다.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를 눌러보면 예쁘게 상품이 잘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